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난 중심에는 신천지와 청도 대남병원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총 확진자 112명이 나왔던 청도 대남병원의 층별 분포를 보면은요. 정신병동에만 10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반 병동에는 2명이 나왔는데요. 현재 위중 환자가 2명이고 산소 치료를 받는 중증 환자는 14명입니다. 사망자 8명 가운데 6명이 바로 이곳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에서 나왔습니다. 장기 입원 환자들인데요. 자, 왜 그랬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들어보죠. 대남병원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월 15일 전후부터 감염이 일어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면역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 특히 장기 입원하셨던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폐렴과 급격히 진행되는 호흡부전으로 사망자가 최근에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유행이 발생한 지 상당 시간이 지났고 그중에 일부는 중증으로 진행이 돼서 급성기에 대한 치료가 진행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발견이 되면서 위중도가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서 바로 식당으로 갔죠. 마치고. 시간상으로도 제가 청도를 배회할 시간이 안 돼요. 많이 멀어서 착각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네. 31번째 환자 면담 및 위치 추적 등을 통해 해당 환자가 2월 초에 청도 지역을 다녀온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부 정보를 면담 조사와 위치 추적 조사를 조회한 결과 대남병원이나 장례식장은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교수님 이 부분에서 좀 짚어볼게요. 지금 정신병동 환자 103명 가운데 101명이 지금 네, 그렇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단순한 전파 감염이 아니고 혹시 의료진 쪽에서 어떤 감염의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일단 이 폐쇄병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 외부인사로서 가족 중에 뭐 면회객이 있느냐 아니면 의료진이냐 아니면 또 병원의 행정요원들 중에서 행정 업무를 보기 위해서 폐쇄병동으로 또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동선을 살펴보면서 기본적으로 그 중에 한 분이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상태에서 이제 잠복기를 지나고 증상이 있는 시점에서 병동에 들어가서 일단 환자들과의 접촉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환자들은 사실 밀폐된 공간에서 24시간 함께 생활하고 또 전신 상태도 쇠약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정상인들보다 쉽게 감염에 노출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그 감염이 24시간 또 며칠 동안 계속 반복이 되면서 교차 감염이 되면서 그 병실에 있는 상당수의 환자들이 다 감염이 되면서 또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 특히 이제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매일 약도 제공해주고 또 각종 또 치료에도 참여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의료진도 감염이 되면서 시간이 지났는데 이 31번 환자의 감염 사실이 확인이 되고 또 31번 환자를 추적하면서 하다 보니까 청도 대남병원까지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또 환자를 검사해 보니까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청도 대남병원에 이 5층의 폐쇄병동에서의 쉽게 말하면은 환자들이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그다음에 충분한 양의 바이러스가 배출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 내에 이 폐쇄병동에 100여 명 이상의 환자들이 발생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감염 경로와 시간대별 환자 발생 양상을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기저질환자들이 급속도로 감염이 확산되고 또 사망자가 늘어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혹시 그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 그 형 장례식이 거기 장례식장에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과의 연관성은 혹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이 장례식이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기간 중에 누군가가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장례식장에 방문을 했고 예. 또 그 장례식장에 방문한 사람을 통해서 청도 대남병원에 누군가가 감염이 됐다라는 그런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예. 그거를 입증할 만한 지금 사실을 지금 아직은 밝히지 모르죠. 못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장례식에 참석했던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돼 있는 중국인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또 그 당시에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추정될 만한 또 이 신천지 교회에 교인이 있었는지 그걸 지금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 정기환 평론가. 지금 그 폐쇄병동이라고 하는 거는 특징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 번지면은 확 번질 수 있다는 것. 이게 폐쇄병동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제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인데 분명히 이제 원인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결과는 대량 감염이 발생했고 또 그것이 교차 감염 또 순환 감염 또 실제로 감염된 상태에서 초기에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집단 감염으로 이제 사망자가 늘어나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어디에서 그 원인이 생겼느냐 그러면은 그 장례식장에서 생겼느냐 아니면 제3의 감염에 의해서 되었느냐 이런 부분은 너무나 이제 많은 가정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마치 역학조사라는 이름으로 추적하고 추적해서 오히려 사회적 불신을 많이 낳을 수도 있다.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청도 대남교회와 신천지 교회에서 대남병원과 신천지 교회에서 됐다는 이 두 가지 사실 외에는 집단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데는 징후도 나타나지 않고 실제로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직은 없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두 곳에서 집단 감염된 것을 어떻게 확산을 좀 막아갈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그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특히 의학을 하시는 분,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가정만 내놓고 마치 사회적 편견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은 아닌지 좀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확산을 막는데 집중하면서 지금 이 두 가지의 사례가 어떤 의미인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 제가 그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이 대남병원이 구조가 매점이 있고 매점 옆에 흡연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병원은 흡연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병원은 정신병 환자들의 그 특성을 고려해서 오히려 흡연실을 좀 만들어 놓고 자유롭게 이거를 스트레스를 풀게끔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흡연 부스에 그 환자들이 들어가서 담배를 피우고 왜냐면 여긴 도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온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흡연실에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난 다음에 그 옆에서 그 요양보호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담배 다 피우면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흡연실에 거쳐간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이 병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흡연실을 매개로 해서 아마도 이 병이 전파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느냐.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은 이 흡연실에 안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실제 이 대남병원에서 확진받은 사람들 중에는 요양보호사는 있는데 의사 선생님은 안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고려를 해봐가지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지금 이 균이 여기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수님, 저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뭐 그 환자분들이 흡연실을 이용했을 때 그 순간에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감염자가 배출된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어쨌든 간에 현 시점에서는 그 감염을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점이다. 그런 상황이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 단계에서는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된 환자들에 대한 치료와 격리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고요. 또 그 환자들과의 추가적인 접촉자가 있었는지를 다 파악을 해서 그 접촉자들의 확진 검사 과정까지는 완벽한 격리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청도 대남병원을 통한 추가 확산을 막을 수가 있다. 예, 최정 변호사. 저 질문 교수님께 하나 있는데요. 실제 그 한 3일 전인가는 중국에서 산동성에 있는 세계 이 교도소에서 400명 정도의 그 수용자가 와 교도관이 집단 감염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한국 내에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비좁은 공간에서 밀접 접촉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전파 가능성 굉장히 걱정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에는 병원 내에 감염 같은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 상황에서 지금 뭐 저도 법조인이고 여기 법조인들이 많습니다만 중국과 비슷하게 그 교도소라든가 구치소 아니면 군대 내부만
그리고 병원 내에 감염될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이 집단 시설 같은 데에서는 하루에도 2차례 정도씩은 그 시설에 머무르는 분들에 대한 건강을 이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단순한 감기로 오인을 해서 그 시설 내에 있는 많은 분들이 동시에 감염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 질병이 이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다. 그러면 그 역시 또 새로운 이 대규모 발생의 그런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할 때는 그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그 책임자가 직원들에 대한 건강을 하루에도 예를 들어서 정해진 시간, 오전, 오후, 우리 지금 자가격리할 때 2차례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완벽하게 좀 관리를 하고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이제 보건당국에 신고를 해서 관리를 받는 것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지금 청도 대남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100명이 넘는 확진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병원 전체를 지금 격리해서 하는 그걸 코호트 격리라고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치료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지금 다 감염자들이라고 한다면? 감염자들이지만 그 감염된 사람들은 이제 어차피 이제 하나의 그 특성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하나의 방에서 관리하면서 누군가에게 감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그 의료기관에 있는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진료를 해주면은 역시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그런 형태로 대남 청도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그래서 청도 대남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에 대한 치료와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부 감염이 돼 있으니까 굳이 뭐 격리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만 거기서 치료를 잘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증상이 악화가 되는지 더 나아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의료진들이 매일매일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